고2들 힘들지? 화이팅이야! 안녕하세요. 자, 10월 모평 34번 들어갑니다. 고이들이 제일 수업 안 들어.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최고. 너희들은 정말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선생님 목소리 이미 심상치 않지요? 심상치 않아, 얘들아. 벌써 또 감기가 오려고 하는 아주 칼칼한 게 아주 육개장에 고추기름을 그냥 잔뜩 들이킨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 겁나지 않아. 자, 먼저 보면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weather고요. 이게 이제 독일식으로 하면 weather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서 weather라고 읽게 되는데요. 일단 우린 영어식으로 하겠습니다. weather's law. weather의 법칙은 concerns, 무엇에 관한 것이다.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차이의 감지입니다. 차이의 감지인데 between two stimuli, 두 자극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티뮬리는 우리가 원래 쓰는 자극이라고 하는 명사 있지요? 스티뮬러스입니다. 스티뮬러스의 복수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스티뮬러스의 복수형은 스티뮬리. 그래서 두 자극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감지에 관한 것이다. It suggests that 이라고 했는데, 자, 이은 바로 Weber's Law고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suggest. 대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우리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detect, 감지하다예요. 그래서 감지하다, 동사형. 근데 아까도 지금 앞에서 보면 얘도 감지였잖아요. 얘는 근데 명사하고 감지죠. 얘의 동사형은 perceive입니다. perceive. 근데 여기 감지하다, detect하고 어떻게? 같겠죠. 그죠? 그러면 detect의 명사형은 뭘까요? detection. 자, 이거 알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거 이렇게 바꿔서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같은 어휘들이니까 그리고 동사형, 명사형 같이 좀 알아두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mm difference. 그러니까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할 때?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466mm and 467mm in length. 길이가 466mm인 선과 그리고 467mm인 그런 선들을 볼 때, look at.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But, 그러나 we may be able to,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mm difference, 1mm의 차이는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When we are comparing, 우리가 비교하고 있을 때 a line 2mm long with 3mm long. 그래서 하나의 선입니다. 근데 하나는 2mm, 하나는 3mm 길이일 때는 그것을 같이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중일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이 웨버의 법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분 이 길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long이라고 뒤에 붙여주거나 길이의 단위 뒤에 long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in length를 붙여주거나 합니다. 이것도 어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그리고 이 원리의 또 다른 예는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when it is lit.
an otherwise dark room. 자, 여기서 요 otherwise 요거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요 otherwise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촛불이 켜져 있지 않았으면 어두웠을 방 안에 이 촛불 하나가 켜졌을 때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치? 너무나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딱 켜져요. 그럼 우리는 촛불이 켜져 있네? 감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한 방에 하나의 촛불이 켜졌는데 그 방 안에서는 자 지금 여기서 in which가 나왔는데 in which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장소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where가 나올 수 있죠. 관계부사 where가 나오면서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100개의 촛불들이 이미 타고 있는 그 방 안에 하나의 촛불이 켜졌을 때 we may not notice the light from this candle. 우리는 그 하나 켜진 촛불의 빛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웨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웨버라고 하겠다고 자꾸 베버를 읽네. 자, 봐봐. 이 웨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조그만 차이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무 작은 차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therefore 하면서 진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지문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여기서 얘네들이 다 예예요. 그죠? 얘네들은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다 이해가 됐으면 얘는 안 봐도 돼. 이 말이 이해가 잘 됐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therefore로 가는 겁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와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하면은 아주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 맨 앞에 글자들을 따서 JND라고 합니다. 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바로 JND는 달라집니다. very as 이렇게 쓰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요 표현 as 기억하세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그 신호의 세기에 대한 펑션이 기능인 것 같지? 아니야. 함수라는 뜻도 있어. 함수. 꼭 알아두자. 함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신호의 세기에 대한 함수에 의해 달라진다. 그럼 다른 거보다도 함수가 여기서 왜 나와? 듣고 싶지 않은 수학 용어. 함수 왜 나왔을까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봐봐.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수학적 함수는 뭐니?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학적 함수는 어떤 값이 다른 값에 의해 달라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JND라고 하는 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차이들도 보면 자극의 강도와 일정한 관계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의 세기에 대한 함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 문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또 예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JND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요 JND가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는 더 크다. 그 JND가 작은 소리에 대한 그 JND보다는 큰 소리에 대한 JND는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큰 소리일수록 그것이 더 커졌다는 것을 느끼려면 JND가 그거잖아. 그치?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약간 변화잖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잖아. 그치? 근데 더 큰 소리일수록 그 소리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작은 소리가 있고 거기서 좀 더 소리가 커졌네 라고 하려면은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차이, 그것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렇지 여러분 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죠? 조금만 목소리를 올려도 알 수 있는데 내가 막 악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내가 막 악을 쓰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고 여러분이 느끼려면 내가 진짜 악을 써야 한다고. 무슨 소린지 알겠지? 나 이렇게 수업해야 돼? 그러니까 큰 소리일수록 우리가 그 소리가 더 커졌다는 걸 느끼려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더비교급으로 한번 패러프레이징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the louder the sound is. 그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the greater the change needed for us to notice it.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 말 딱 말이 되죠. 그러니까는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변화는 더 커야만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패러프레이징도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일 때는 조금만 크게 해도 목소리가 커졌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막 악을 쓰고 있는데 더 커졌다고 느끼려면 하고 더 소리 지르는데 웬간해가지고는 소리가 더 커졌다라고 느끼기 힘들죠. 막 소리가 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뒤에 또 부연 설명 나옵니다. When a sound is very weak. 한 소리가 매우 약할 때 we can tell that.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distinguish예요.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That 무엇을? Another sound is louder. 또 다른 소리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아주 약할 때는. Even if it is very louder. 그것이 간신히 더 클지라도.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another sound입니다. 알았지? 근데 when a sound is very loud. 어떤 소리가 굉장히 클 때, 매우 클 때.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그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의 to는 in order to, so as to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소리가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만 합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even much 나왔는데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 자, 이거는 그 뜻이 어떤 것이건 원래 뜻이 무엇이건 간에 다 훨씬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s. 자, even 여기 나왔죠? much 여기 나왔죠? far, a lot, still. 자, 이것들은 정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이게 비교급이 나오면 꼭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emphasis 이렇게 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지어 even하고 much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내신 시험에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예를 우리가 보면서 이 앞의 문장이 좀 더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더 비교급으로 패러프레이징 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자, thus, 그러므로 Weber's law, 웨버의 법칙은 means that,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It is harder to distinguish. 아까 tell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distinguish 나옵니다. 그리고 it은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뭐가 훨씬 더 어려워요? 구분하는 것. Between two samples. 두 표본들을 구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뭐 할 때? Those samples are larger or stronger levels of the stimuli. 그 두 개의 샘플들이 그 자극의 수준이 훨씬 더 크거나 강하거나 할 때 그 두 표본을 구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내용 해봤는데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지금 봐봐. 앞에서도 얘기했었지. 맨 앞문장에서 딱 이렇게 나와줬어.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봐도 얘야. 갑자기 466mm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얘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앞문장이 이해가 됐으면 뒤에 예시는 가볍게 뛰어넘기면서 그러면서 therefore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for example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구조를 봐라. 구조 되게 희한하지? 그치? 딱 일반적 문장 나오고 얘 나오고 일반적 문장 나오고 얘 나오고 이렇게 얘가 계속해서 나오잖아. 한 번은 봐주세요. 한 얘는 봐주세요. 그래야지 뒤에 맨 마지막에 빈칸을 풀기에 편할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봐봐. 낮은 JND, 높은 JND. 왜 그럴까요? 신호가 세기가 높으면, 강도가 높으면 그러면 감지가 어려워. 응? 감지가 어려워서 그래서 JND가 높아지는 거고요. 신호의 세기가 낮으면 JND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쉽게 감지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으니까. 요 자극의 차이의 감지는 신호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뒤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 요거 구조도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말로 정리해놨으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주제요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문장의 위치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장의 위치. 그리고 연결어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연결어가 꽤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똑같이 나올까요? 똑같이는 안 나올 거야, 여러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그런 희망은 버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but이 맨 처음에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 나와줬죠.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us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연결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죠? 절대로 똑같은 것을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연결사를 내시더라도 그 연결사의 동의어를 내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but은 however. 그러나, 또 yet도 되고요. though도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의미상으로 또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then again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but
then again 이라고 나와도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보자. 그러나 다시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거니까 연결사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연결사의 동의어들은 무조건 여러분 여러 번 보시고 암기하시고 의미에 따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therefore 같은 경우에는 요건 then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잖아요. so, hence, thus 그리고 and so 이것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for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for instance, 그쵸? for instance. 그리고 뭐 say 이것도 돼요. say. 그 정도? 그리고 say. 그다음에 thus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역시 hence나 therefore나 그치? 자, 요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사도 나올 수 있다. 문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문장의 위치 전 therefore로 봐요. 요거 문장의 위치로 나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반적 진술 예, 일반적 진술 예, 요거를 깨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요 앞에서는 for example이 없었단 말이야. 얘가 나왔어도 그래서 조금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주제, 제목 여기서는 뭐 달리 볼 거보다도 베버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베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웨버의 법칙. 나는 웨버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 보자. 두 표본의 자극 강도가 강할수록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JND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더 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2 10월 모평 34번 맞춰봤습니다. 35번에서 빨리 뵐게요. 여러분 좀 힘들었죠? 그래도 잘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